남해안 육지의 끝자락, 전남 여수에서 남쪽으로 115km 떨어진 지점. 바로 여기 남해안의 보석 백도가 있다. 높고 얕은 기암 괴석과 깎아지는 절벽의 장관에 누구나 한 번쯤 가보길 꿈꾸는 곳이다. 섬이 많다고 해 백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실제로는 3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무인군도. 각각이 신비로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사람들은 묵황상제의 아들이 돌로 변해 섬이 됐다는 등의 전설을 붙여 백도의 탄생을 짐작할 뿐이다. 우리나라 서남 해안에 흩어진 4,000여 개의 섬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다도해 제1의 절경 거제 해금강부터 서남 해안의 완도 신안군 일대까지 신비한 절경을 따라 들어선 섬과 바다. 바로 그 다도해의 신비한 역사를 풀어본다. 백도에서 서쪽으로 28km 떨어진 섬 거문도. 여수와 제주도 중간쯤에 위치한 다도해 최남단의 섬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갈치잡이 배가 조업 준비로 분주하다. 배가 출항하기 전 갈치를 보관할 얼음을 채우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제 여기서 멀리 안 나가고 요즘에는 약 한 5마일에서 한 10마일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계속 가을까지, 초겨울까지 거문도에서 이제 갈치가 계속 나게 되겠습니다. 거문도항은 새 섬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바다가 마치 잔잔한 호수 같다. 때문에 산란이나 월동을 위해 이동하던 고기들은 여기서 휴식을 취한다. 그래서 거문도는 늘 고기가 많이 나는 최고의 어장터다. 다도해는 이제 그 리아스식의 복잡한 구조의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이제 뭐 흑산도, 홍도라든지 가까이에 있는 뭐 비금도초부터 시작해서 신안 앞해도까지 상당히 많은 섬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그런 섬 하나하나가 사실은 물고기들의 귀중한 서식처이고 또는 그 먹이를 얻을 수 있는 그 소스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드나듦이 복잡한 리아스식 구조와 많은 섬들이 천혜의 어자원을 선물하는 것이다. 거문도항에서 남동쪽으로 30km 해상. 오후 4시에 항구를 출발한 배는 밤 9시가 돼서야 갈치잡이 해역에 도착했다.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고 집어등에 불이 들어오면 본격적인 갈치잡이 조업이 시작된다. 거문도에서 갈치를 잡는 방법은 채낚기. 바늘이 여러 개 달린 낚싯줄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갈치를 잡으면 그물로 잡을 때보다 은빛 비늘이 덜 상하고 훨씬 더 싱싱하다. 야행성인 갈치는 먹이를 찾아 밤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배에서 밝힌 불빛을 보고 몰려든다.
제일 처음 낚싯줄에 올라온 건 삼치. 거문도의 특산물로 꼽힐 만큼 유명하지만 갈치배에서 삼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한참 동안 삼치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드디어 갈치의 입질이 시작됐다. 선원들이 낚싯줄을 솜씨 좋게 잡아당길 때마다 은백색 갈치들이 칼춤을 추듯 불빛 속에 모습을 드러낸다. 무리를 지어다니는 갈치의 습성 덕분에 한 마리가 올라오면 낚싯줄엔 갈치가 줄을 잇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오늘은 갈치 손맛을 보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잡은 갈치는 모두 25상자.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긴 정도다. 예, 이제 저희들이 밤샘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촬영매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유류값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루 나가서 기름 한 3드럼 뗍니다. 밤새 보기 틀어놓고 또 왔다 갔다 이런 주기 틀고 하다 보면 한 3드럼 떼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이제 이런 데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 시간. 다 물었어. 얼른 접세 이제. 뭘 모르게. 아이고 아침에 났던 것도 아침에 났던 거. 그래도 새벽에 그런 몇 마리 물어줘서 그래도 다 조금 잡았지. 갈치를 얼마 잡지 못한 안타까움에 푸념이 이어진다. 아니 돈을 한 푼이나 더 받으려고 그러지. 한 푼이나 더 받아야지. 난류성 어종인 갈치대는 가을이면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한다. 거문도에선 바로 이때 잡는 갈치가 유명하다. 백길 닿는 곳마다 천의 어장이 자라는 곳 타도해. 과연 이곳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통영에서 100길로 40분 거리. 아름다운 산세로 유명한 사량도가 있다. 정상에 서면 지리산이 보인다는 지리망산. 해발 400m 이르는 이 큰 산은 가마봉과 연지봉, 옥류봉을 사이좋게 품었다. 이렇게 큰 산은 육지뿐 아니라 바다의 섬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옥류봉 정상에 서면 사량도 전체가 마치 계곡처럼 보인다. 가늘고 긴 뱀처럼 흐르는 계곡 모양의 물길 덕분에 섬의 이름도 사량도가 됐다. 이렇게 신비하고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의 섬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수억만 년 전 지각구조 운동으로 힘을 받은 남해안에는 커다란 산맥과 계곡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간빙기가 되면서 낮은 지대 산맥과 계곡에 서서히 물이 밀려 올라와 지금의 타도의 모습으로 얼굴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다. 예, 남해안은요 여러 방향의 힘들의 각축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판이나 필리핀판이 작용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히말라야 산지에서 오는 그런 힘들에 전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일본이 분리되면서 만들어진 이제 동해지각의 확장이나 이런 힘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 힘들이 작용할 때마다 그 방향에 따라서 산지와 곡지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동남서 방향의 산지와 곡지라든지 동서 방향의 산지와 곡지 또는 다른 방향의 산지와 곡지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전체적 거시적 윤곽에서 바라보더라도 산지와 곡지들이 아주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통영항 남쪽에 자리한 욕지도. 통영의 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이다. 천의 어장, 남해안의 한가운데 있는 섬이지만 이곳의 특산물은 고구마다. 여름에도 시원한 해양성 기후와 바닷바람, 그리고 물빠짐이 좋은 토양이 있어 당도와 식감이 좋은 밤고구마가 나오기 때문이다. 축복받은 땅, 욕지도 남쪽 해안에 서면 아스라이 연화도 용머리가 보인다. 마치 용이 대양을 향해 헤엄쳐 나가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 붙여진 지명이다. 하지만 바다 쪽으로 갈수록 크고 작은 산과 바위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간다. 바다가 되기 전까지는 이곳이 산과 계곡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남해안에는 산지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발달하고 곡지도 그에 따라서 일정한 방향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시면은 이렇게 산지들이 점차 해서 바다로 사라져 가지만은 이것들이 바닷물이 밑으로 내려갔을 시에는 이것들이 계속 연속되는 산지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고도가 약간 높아서 수면 위로 이제 솟아나왔던 것들은 이제 섬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닷물이 들어왔던 이곳도 지금은 바다이지만은 과거에는 이것들이 산지와 산지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계곡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쪽 제주도 이남까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남해안에 발달하는 대부분의 산지와 그 다음에 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과거의 산지와 계곡이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군 세방낙조 전망대. 다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일몰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푸른 하늘과 쪽빛 바다, 그 사이에 올망졸망 떠있는 섬들의 어우러진 경관은 마치 자연이 빚어놓은 한 폭의 예술품 같다. 여기서 보이는 섬들은 조도군도. 다도해에서도 섬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해역이다. 때묻지 않은 비경을 가진 이 섬들이 바로 수억만 년 전 산과 계곡을 이룬 땅이었다고 하는데 바다 밑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섬들이 밀집해 있는 전남 서남해안 일대 해저 지형을 살펴보면 완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산지와 곡지가 쭉 뻗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산과 곡지 사이로 물이 밀려 들어와 지금의 섬들이 탄생한 것이다.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또 하나 이곳의 특징은 갯벌이다. 우리나라 남동부 해안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는데 남동부 해안은 주로 파랑이 우세해 백사장과 기암괴석이 발달한 반면 서남해안은 조류의 흐름이 강해 퇴적작용이 활발한 갯벌이 만들어졌다. 이제 서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류의 작용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진만과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조류 작용이 우세하면서 퇴적 작용이 활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쪽으로 갈수록 점점 동쪽으로 갈수록은 이제 파랑이 작용이 우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파랑이 작용은 침식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지의 기저부를 강하게 때려서 이것들을 부서뜨리고 절벽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남동부 해안을 대표하는 곳, 부산 태종대. 신라 무열왕이 빼어난 해안 절경에 취해 쉬던 곳이라고 한 데서 지명이 유래됐다고 한다. 해발 250m 최고봉을 기점으로 태종대는 삼면이 모두 수직에 가까운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생대 마지막 간빙기 동안 파도에 의해 침식되고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해안이 융기해 지금처럼 가파른 절벽 모양이 됐다. 지금 태종대 절벽 아래의 바다는 저 밑에 보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한 28m 위에 오면은 여기 28m 수준인데 이 해안 절벽의 그 오솔길, 벼랑길이 여기 있습니다. 벼랑길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쏙 들어간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갔죠. 이렇게 쏙 들어간 것을 지형학에 쓰는 낯이라고 해가지고 파랑이 침식해서 장을 이루었다. 옷장이라는 장이 있죠. 그 낭식장이라고 합니다. 낭식장을 형성했는데 이 28m 높이에 여기서 쭉 바닷가에 가면서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낭식장이 있는 이 절벽은 파랑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바위 위에는 공룡이 살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다. 8천만 년 전 우리나라 동남부는 호수로 덮여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호수에 남아있던 퇴적물이 굳어져 지금의 태종대로 변한 것인데 층층이 쌓인 퇴적물들이 마치 차곡차곡 쌓인 책을 보는 것 같다. 우리나라 남동부 해안이 이렇게 파랑과 침식으로 만들어진 해안이라면 서남 해안은 퇴적으로 만들어진 드넓은 갯벌을 갖고 있다. 조개며 낙지, 고등 같은 생물들이 삶의 터전을 꾸리는 곳 갯벌. 이 서남해안의 이 다도해의 가치는 단순히 섬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 주변에 갯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갯벌과 섬이 함께 연결된 그런 어떤 그 생태적 네트워크가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한 어떤 그 생태적 네트워크의 개념 이상의 것이 실은 이 다도해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대교가 연결되기 전까지 이곳은 사람들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섬이었다. 하지만 사방에 갯벌이 발달해 있어 굴이나 바지락, 김 같은 갯것이 사시사철 풍부하게 자라는 곳이다. 7월 여름 한낮 군내면 정자마을 안악들이 모두 갯벌에 나왔다. 찌는 듯한 더위에 발은 갯벌에 푹푹 빠지는데 이들은 대체 갯벌에서 무엇을 잡고 있는 걸까? 손으로 갯벌을 더듬어 하나씩 잡고 있는 건 바로 화랑개. 아니 여기 물 스쳤거든. 정자리. 화랑개는 원래 오염되지 않은 청정 갯벌에서만 서식한다고 하는데 밀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간다. 진돗개를 비롯해 진도아리랑, 씻긴굿 등 우리 전통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진도. 이곳에서 화랑개 잡기는 여름철 마을 사람들의 소일거리이자 맛있는 반찬이다. 유기물이 많은 갯벌에서 잡은 싱싱한 화랑개를 이곳 진도 주민들은 날 것 그대로 먹기도 한다. 이를 잡아보시오. 잡으신 거예요? 네. 이거를 뭐 그냥 회로 먹어요? 예, 아니 꼬리 여기는 좋은 데라. 아이고. 이 맛이야 이 맛. 먹으면서 이 맛. 맛있다. 예로부터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진도의 향토 음식이라고 하는데 화랑개는 신안군 일부 갯벌 지역에서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회로 먹는 건 진도뿐이다. 우리는 또 기했는가? 우리는 늦게 갖고 오기 안 했다. 우리 진도만이 제일 맛있는 것이에요. 그냥 뻘이 좋아서 뻘이만 이렇게 막고 한게 뻘이 좋아. 진도 사람들은 입맛이 없는 여름이면 화랑개로 젓갈을 만들기도 한다.
잡아온 화랑개와 고춧가루, 마늘을 분쇄기에 넣고 통째로 갈아 젓갈을 담는데 이리 오세요.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 방금 만든 화랑개 젓갈 덕분에 밥 한 공기가 개눈 감추듯 사라졌다. 기가 막히게 맛있다. 참만. 아 진짜 기름처럼 더 맛있다. 진도 게 비빔밥 최고다 최고. 갯벌이 준 선물에 이들의 여름은 행복하다. 전남 신안군 아패도 천연 게르마늄 성분이 많아 서식하는 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기로 유명해 우리나라 최대 갯벌 낙원으로 불리는 곳이다. 가을이면 아패도 사람들은 갯벌에서 삶을 꾸린다. 바로 뻘낙지의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백춘심 할머니도 오늘 낙지잡이에 나섰다. 나오면 얼마 보세요? 많이 볼 때도 있고 떼감 볼 때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본다. 오면 사람들이 하나 타버렸네. 어찌할까. 가을철 아패도에서 뻘낙지는 사람들이 삶을 꾸릴 수 있게 하는 효자다. 우리나라 낙지의 진수라 불릴 만큼 그 맛과 영양이 탁월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 때문인데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백춘심 할머니는 그래서 낙지잡이를 놓지 못한다. 아낙들은 주로 이 구멍을 맨손으로 파서 낙지를 잡고 남자들은 삽으로 파서 잡는데 밤에는 주낙과 횃불을 이용해 낙지를 잡기도 한다. 하루에 한 50명 정도는 나오고서 밤에 잡은 게 밤에 잡고 낮에 잡고. 낙지를 잡는 기술과 경험에 따라 다르지만 아패도 사람들은 하루 평균 40마리 정도를 잡는다고 한다. 백춘심 할머니가 작업을 마친 모양이다. 다시 육지로 걸음을 옮기는데 마침 마을의 성록 씨도 낙지잡이를 나왔다. 낮 동안에는 갯벌에서 낙지를 잡고 밤에는 주낙으로 잡는다는 성록 씨. 오늘은 낙지잡이가 신통치 않았단다. 빈손으로 갔다가 두 손 가득 무언가를 얻어오는 것. 마음 넉넉한 친구 같은 도전. 바로 갯벌이다. 오늘 잡은 낙지는 모두 27마리. 마리당 평균 2,000원 선이니 반나절 작업치곤 나쁘지 않은 양이다. 얼마 정도 돼요? 모르겠어. 이제 얼마나 주려고. 보통은 얼마 정도 받으세요? 한 5만 원 넘었어. 한 5만 원 정도. 그럼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모리저라 아프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못 나오려면 못 나오고 추우면 못 나. 5개 어제. 한 몇 년 정도 잡으셨어요? 열애 대학교 학생 때부터 약간 잡았으니까. 계속. 댕기다 말다 농사 질 때는 안 댕기고 농사 지놓고 또 일 없을 때는 한 번씩 댕기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생업이니까 1년 저희 가정을 꾸려나가는 낙지 아니면 생계가 좀 어렵죠. 그런데 낙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생계 가정이 꾸려나가고 그러죠. 한마디로 저희 같은 경우는 낙지가 제 생업이에요. 갯벌과 수중 생태계가 활기를 띠는 것. 바로 여기가 영양염류가 풍부한 다도해이기 때문이다. 다도해에서 사람들은 풍성하게 주어진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해녀와 잠수부다. 바다 잠수부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고기를 잡거나 해산물을 채취하는 게 주된 일이다. 사시사철 바닷속에는 풍부한 어장이 있기에 이들은 이리 고돼도 잠수병을 겪어도 이곳 다도해를 떠날 수가 없다. 섬들로 인해 해류가 잔잔하고
따뜻한 기후 조건, 그리고 갯벌에서 공급되는 풍부한 영양 염류의 삼박자가 맞는 타도해. 그래서 옛날부터 이곳에는 어족 자원이 풍부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뭐 이유가 환경을 이제 꼽을 수 있는데, 남해안이 이제 다도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외해의 이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남해이기 때문에 구로시오 해류가 밑에서 구로시오 그 난류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수온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염이 풍부하다 보니까는 양식하기에 적당하고, 또 그 수심도 적당하기 때문에. 전남 진동군의 작은 섬 대마도. 5, 6월이면 이곳에선 아침마다 배가 뜬다. 대여섯 명의 할머니들을 태우고 가는 곳은 대마도 인근의 무인도. 바로 여기에 봄바다의 보물 톳이 있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이곳엔 자연산 톳이 많이 자랐는데, 썰물로 속살을 드러낸 갯벌 위엔 어김없이 톳이 자라고 있다. 손으로 뜯고 낫으로 베어내고 톳을 채취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대마도 일대는 섬이 많아 외해 피해가 적고, 연중 난류가 흘러 톳을 양식하기엔 최적의 조건을 가졌다. 칼슘과 철분이 많아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톳. 요즘에는 찾는 이들이 많지만 청정 해역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분량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종묘용 톳을 뿌리거나 채취하는 기간을 길게 두어 양식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경상남도 통영 앞바다엔 한려수도를 하얗게 수놓은 부위가 있다. 바로 굴 양식을 하는 곳인데, 통영이 우리나라 최대 양식 굴 생산지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이유 역시 영양 염류의 영향이 크다. 통영은 아시다시피 남해안의 한려수 중심지고요. 이 지역은 인근에 섬이 많아서 태풍의 영향을 덜 받고, 육지로부터 영양염류가 충분하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양식 적지로서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 덕분에 통영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양식 적지다. 겨울이 되면 1년 동안 바다에서 키운 굴을 채취하는 작업으로 사람들은 분주해진다. 통영에서 양식하는 굴은 봄철에 종묘를 굴 껍데기에 붙여서 양식용 줄에 매달아 바다에 넣어두는 수화식 양식. 담가진 굴 껍데기는 여름과 가을 동안 바다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섭취해 스스로 크고 맛있는 굴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굴 양식장에선 하루에 2번 굴을 채취해 경매장에 내놓는다. 통영 지역을 인근에서 거제와 고성, 남해 여수 지역까지 굴 양식장이 분포가 되어 있고, 이 굴 수화식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굴은 알굴로 연간 약 한 4만 톤 내외 되겠습니다. 통영시 정량동의 굴 수화식 수협. 굴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수협이다. 아침 일찍 바다에서 채취한 싱싱한 굴들이 한가득 경매장에 모였다. 통영과 고성, 거제 등지에서 올라온 굴들이 총 집결했는데, 이곳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물량은 100여 톤. 전국 거래량의 75%를 차지한다. 경매사들 사이에 치열한 눈치 작전이 오가고, 품질과 가격이란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경매사들의 열기가 가득하다.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가 있는 한 이곳의 열기는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리아스식 해안이 만든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게르마늄 성분이 많은 환경이다. 목포에서 서쪽으로 54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섬 비금도. 이곳은 섬 모양이 매가 나는 형상을 닮았다고 해 비금도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비금도 서쪽에는 하트 해변으로 알려진 한우넘 해수욕장이 있는데 물이 들면 해변이 마치 하트 모양 같다 해서 붙여진 애칭이다. 비금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시금치. 갯벌 간척으로 넓어진 비금도의 토양은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하다. 때문에 여기서 자란 시금치는 달짝지근하고 아삭한 맛이 커 많은 이들이 찾는다고 한다. 비금도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떡매산. 큰 바위산이 공중에 떠오다가 그대로 내려앉았다고 해 이름이 지어졌다는데, 이 산 아래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천일염을 만든 염전이 남아있다. 설립 당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대동염전.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한국인이 최초로 조성했던 이 염전과 함께 비금도 사람들은 분홍의 꿈을 키웠다. 비금의 박삼만 씨하고 손봉훈 씨라는 분이 최초로 염전을 만들어 가지고 저 수림리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염전이라는 계량 염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금도를 살아있는 소금 박물관으로 만든 염전. 이곳의 염전은 다른 지역보다 미네랄이 풍부해 소금의 맛이 깨끗하고 간이 잘 맞는 것으로 유명하다. 갯벌을 개간해 염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하고 각종 자양분들이 그대로 소금에 스며들기 때문인데, 이 소금이라는 것이 이 계절에 상당히 민감한 것이 이 소금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서해안 쪽으로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또 여기 보면은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퉁퉁마디라고도 하고 또 함초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라는 곳은 곧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미네랄과 게르만 성분이 풍부해 가지고, 물론 소금은 짜지만은 뒷맛이 고소한 맛이 있었고, 그렇게 그 입맛에 강한 자극을 주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게 모든 간에 잘 맞고. 청정 지역에서 증발시킨 깨끗한 천연 소금. 바닷물을 증발시킨 천일염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0여 종 이상의 미네랄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그 좋은 성분을 그대로 담기 위해 비금도 염전 사람들은 날마다 햇볕과 바람을 골라 바닷물을 증발시킨다. 25일간 바닷물을 가둬 몇 차례 증발을 시킨 뒤에야 겨우 저장 창고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천일염. 간수가 완전히 빠진 소금은 이렇게 수레에 담겨 창고로 옮겨지는데, 농부에게 쌀 한 톨이 귀하듯 이곳에선 소금 한 톨도 귀한 대접을 받는다. 게르마늄과 미네랄이 살아있는 땅 덕분에 다도해엔 보석 같은 소금밭이 남아 우리 삶을 지켜줄 수 있게 됐다. 다도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해풍이다.
육지보다 유난히 추운 섬마을의 겨울. 그곳에서 바람을 견디고 자라는 인동초 같은 작물은 무엇일까? 이곳 진도에도 겨울이 찾아왔다. 하지만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마을 안악들이 밭으로 나왔다. 진도 명물 봄동을 캐는 작업이 한창인데 눈이 오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추운 날이지만 10명 남짓한 아주머니들은 좀처럼 일손을 놓지 않는다. 봄동 배추는 가을 배추보다 약간 두껍지만 줄기와 잎부분이 부드러워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진도 봄동은 겨울에 나고 자라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추운 해풍을 맞으며 자란다고 한다. 해풍을 맞아서요 맛이 있고요 단맛도 있고 오래 견딜 수 있어서 좋거든요. 예. 주로 어디로 가요? 여기서 한 거는? 저 도시로 다 전 지역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부산으로요? 예. 해풍과 미네랄이 풍부한 토지를 이용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 다도해. 천혜의 자원들이 손짓하며 서로의 삶을 이어주는 이곳에선 인간과 식물도 싱싱한 생명의 고리로 이어져 있다. 사시사철 난류가 흘러 연중 날씨가 따뜻한 곳 때문에 다도해에서 자라는 식물과 나무들도 난다림에서 볼 수 있는 상록수가 줄을 이룬다. 현재 리아스 해안과 많은 섬들은 이제 지금 그 섬들은 겨울철에 북서풍이 내려오는 것을 아마 완화시킨 역할을 하려고 보고요. 그러한 굴곡과 섬들이 상록수림이 살기에 온화한 그런 기후의 형성에 도움을 주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발달된 겨울철 난류들이 흐르면서 이러한 리아스 해안이 상록수림 발달에 회복에 도움을 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도의 예성리 해수욕장. 약 1.4km의 해변이 활처럼 휘어져 있고 해안엔 검은 조약돌이 사람들을 반기는 곳이다. 조약돌밭 뒤편에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후박나무와 소나무 등 6,700여 그루의 상록수 방풍림이 해변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다도해는 사철 푸른 상록수가 많은 게 특징인데 경상남도 통영시 주도는 후박나무의 섬이라 불릴 만큼 많은 수의 상록수 후박나무가 있다. 바닷가 언덕에 자라는 이 후박나무는 나이가 5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뻗어서 자라는 두 줄기가 인상적이다. 호박나무는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제 과거에 의학이 발달 안 될 때 민방으로 호박나무 껍질을 데려서 속 쓰리는데 위장병에 많이 다려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약재로 많이 쓰여서 우리 조상들이 다른 나무들 다 베어내고 호박나무만 자라게 해서 호박나무 숲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번씩 껍질을 벗겨서 이제 약재로 팔았던 그냥 귀한 나무죠. 또 하나 다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로 동백나무를 꼽을 수 있다. 해안선 길이가 14km에 이르는 남해안의 대표 동백 군락지 여수 오동도. 여기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전해진다. 오동도에 살던 여인이 도적대에 쫓겨 바다에 몸을 던지자 남편이 이를 슬퍼하며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해 겨울 무덤가에 붉은 동백과 정절을 상징하는 신이대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전설은 현재 오동도에서 자라는 식물의 군락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다. 신이대는 대나무의 일종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런 식물들이 오동도에 자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도해가 왜 이제 동백나무 같은 나무가 사냐면 겨우 온대 지방이면서도 난류, 겨울째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면서 겨울에 영하 10도 이하로 안 내려가는 그러한 기후대이기 때문에 동백나무나 사철나무가 사는 그런 기후대입니다. 이러한 기후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일본, 한국이 남해안, 중국이 남동해안, 그리고 아메리카 쪽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온대 지방에 위치한 이 난온대 이 들푸른 숲은 경관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곳이고 앞으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원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영양 역류, 그리고 수많은 섬들이 합해져 만들어진 삶의 터전 다도해. 그 바다에서 건져올린 생태적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한국인들이 바다를 통해서 바다와 더불어 살면서 영위했던 다양한 어로 기술과 생태 환경에 대한 지식들, 토착 지식들, 그와 관련된 다양한 생업 활동들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중요하고요. 섬 역시 동일한 가치 속에 중요한데 그 점 두 가지에서 모두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생태적 다양성이 역시 중요하지만 수많은 섬들과 그 갯벌을 찌고 있는 사람들의 생업 활동 속에서는 문화적 다양성들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과 수많은 섬들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섬을 지켜왔다. 그리고 거기에 섬 사람들만의 문화를 더해 다도해만의 독특한 삶을 꾸려왔다. 육지에는 이제 남아있지 않은 다도해만의 얼굴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곧 아름다운 다도해를 지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다도해는 지금 위기가 찾아왔다. 화려한 불빛을 쫓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어지는 일이 늘어만 간다. 섬의 문화적 가치는 섣부른 개발 논리에 밀려 이제 점점 자취를 감춰가는 것이다. 기존의 제도나 또는 규칙들이 육지 중심의 사회화였다고 하면은 이제 해양이나 섬이나 갯벌의 문화가 반대로 육지로 확산되어가는 그런 해양이나 갯벌의 문화화가 더 이렇게 좀 추진됐으면, 그리고 그런 방식의 삶의 가치가 반대로 육지로 좀 확산되어 갔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 섬과 바다가 가진 무한한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다시 발견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는 새로운 해양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바로 그 중심에 다도해가 있다.